안녕하세요.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주리입니다. 응급상황 중에서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의 심폐소생 시행률은 10% 정도입니다. 이것은 다른 선진국의 30%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서는 것에 대해서 꺼리거나 혹은 잘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집 마당에서 중학생이 자기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로 살린 경우도 있고, 초등학생이 아파트 앞에 쓰러진 아저씨를 심폐소생술로 살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잘 배우셔서 다른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거리나 집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우선은 어깨를 두드리고 큰 소리로 깨웁니다. 이때 잘 깬다면 그 사람을 옆으로 옮기거나 해서 119를 부르시면 됩니다. 이때 동시에 확인해야 할 것은 얼굴이나 가슴 움직임을 관찰해서 숨을 잘 쉬고 있는지입니다. 만약에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다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환자가 엎어져 있는 경우에는 똑바로 눕혀야 시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척추에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게 뒤집어야 합니다. 특히 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정지 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어야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119가 도착하기 전 발견한 일반인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왜 심장마비가 일어날까요? 가장 흔한 것은 35세 이전은 비후성 심근염이고, 이것들은 운동선수나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5세 이후는 대부분이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것들에 해당합니다.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았을 때 바로 시행해야 하는 심폐소생술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와주세요 하고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119에 연락해 주세요. 자동 심박 충격기를 가져오세요 라고 동시에 얘기합니다. 이때는 특정인을 지목해서 앞에 파란색 옷 입은 아저씨 119에 연락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심폐소생술은 굉장히 힘이 빨리 빠지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위급 상황인 것 같으면 도와주세요라고 크게 외쳐서 주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119에 연락하는 과정 중에 먼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누워있는 환자의 흉골 아래 2분의 1 부분을 손바닥의 맨 끝 부분, 바닥으로 누르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치가 하얀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명치 위쪽에 매우 딱딱한 가운데 뼈가 있는데, 그 가운데 뼈에 손바닥을 대고 세게 누르는 것입니다. 속도는 분당 100회에서 120회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 둘, 셋, 넷을 셀 때 조금 빠르게 세는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강도는 5cm 정도 들어갈 정도입니다. 여자분인 경우에는 조금 세게 힘들여서 누른다 생각해야 이 정도 할 수 있고요. 내가 힘이 센 남자 성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아주 힘을 많이 들이면 5cm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같이 하는 심폐소생술을 가르쳤었는데, 최근에는 인공호흡을 하지 않는 한국형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공호흡은 꺼리는 분도 많고 또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은 일단 가슴 압박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압박은 해보시게 되면 아시지만 5분에서 10분 정도 하면 매우 힘들고 땀이 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과 돌아가면서 119가 올 때까지 지속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동 심박 충격기를 가져오게 되면 그것을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곳곳에 자동 심박 충격기 AED라고 표기되어 있는 조그만 가방 같은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을 충격해서 정상 리듬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계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동 심박 충격기를 가져온 사람이 전원을 켜면 됩니다. 전원을 켜면 음성 지시가 매우 쉽고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작동시키시면 됩니다. 가슴에 거기에서 나오는 지시대로 패드를 부착하고 패드 연결선을 기계에 꼽습니다. 그러면 심장 리듬 분석 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에 쇼크 버튼은 누르세요 혹은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이 나옵니다. 심장 리듬이 분석되면 쇼크 버튼을 누를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 지시가 나옵니다. 지시에 따라 쇼크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심장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기계는 2분마다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다시 분석하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순간과 쇼크를 줄 때는 환자 옆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환자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슴 압박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119가 도착할 것이고, 그리고 이 과정에 전화를 끊지 않고 119의 지시를 받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급격하게 4, 5분 안에 사망할 수 있는 사람이 병원에 실려가서 적절한 조치를 받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응급 상황은 목에 뭔가가 걸려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목에 걸리는 대부분의 원인은 음식물입니다. 기침을 해서 바로 빼진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신고해서 그 안내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목에 뭔가가 걸려서 매우 곤란하셨던 적이 있으실 텐데 의식이 있으면서 말소리도 나고 기침을 본인이 격렬하게 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막힌 것입니다. 이때는 스스로 기침을 해서 뱉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이 의식하지 않아도 배를 짜듯이 온몸으로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막혔던 음식물이 튀어나오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기침을 해도 빠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리를 낼 수 없고 숨을 잘 쉬지 못하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랗게 질리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인다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복부 밀어내기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환자를 뒤에서 안고 배꼽과 명치 사이에 주먹을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바닥으로 그 주먹을 감싸서 45도 각도 정도로 세게 밀어 올립니다. 보통 5번 정도 시행하게 되는데 그때에 운이 좋다면 음식물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때 환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의 다리 한쪽으로
환자의 다리 사이에 끼워서 환자를 받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는 도중에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것 같다면 복부 밀어내기법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눕혀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119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잘 빠졌더라도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복부 밀어내기법을 하게 되면 복강 내에 장기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9에 연락하고 기다릴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이든 목에 뭐가 걸렸든 혹은 다른 부상이나 어찌하지 못할 때 우리는 119에 연락하게 됩니다. 이때 119를 기다리면서 전화로 연결되어 거기에 지시를 계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환자의 협조를 받아서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고 가능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과정에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이 차는 환자는 상체를 조금 올려서 기대게 해줍니다. 이때 천식 환자나 알러지 환자인 경우 주사나 뿌리는 약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경우, 가방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콩 알러지 환자가 흔하지 않지만 매우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주사기를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 주사를 발견해서 바로 허벅지나 어깨 등에 주사를 옷 위에 바로 놓는 방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혹은 천식 환자인 경우에 평소에 하루에 몇 번씩 혹은 비상용으로 뿌리는 약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급격하게 숨이 차서 본인이 주머니에서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숨을 많이 차한다면 주머니나 가방에 이와 관련된 약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구조에 시간이 걸리는 곳이라면 바닥에 종이나 옷 등을 깔아서 환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물을 삼키다가 오히려 기도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은 의식이 없는 환자 입안에 뭐가 있어서 그것이 흘러나오게 하고 싶으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저절로 나오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만약 꼭 손가락을 이용해야 하는 것 같다면 반드시 손가락을 수건이나 옷 등으로 감싸서 해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턱을 움직이거나 물게 되면 심하면 손가락이 절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수건이나 옷으로 꼭 감싸서 입안에 넣으셔야 하고 가능하면 저절로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혈 부위가 있다면 압박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 그 부위를 약간 올려주고 119를 기다립니다. 다리에 출혈이 있다면 다리를 약간 올리고 머리 쪽에 출혈이 있다면 머리 쪽을 약간 올리시면 됩니다. 물리적 충격을 받은 환자는 척추의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특히 목이 중요합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119에서 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목에 목 칼날을 대는 것입니다. 목 손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목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돌들 위에 쓰러졌거나 혹은 집 현관 앞에 쓰러져 있다면 평평한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때 목이 잘 움직이지 않도록 잘 받쳐서 최소한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화상이나 독성 물질에 닿은 경우, 락스가 쏟아진 경우 이런 경우는 어느 부위와 상관없이 찬물로 충분히 씻어냅니다. 만약에 눈에 닿았다면 눈을 물로 씻어내고 머리에 닿았다면 샤워기로 머리를 충분히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119의 지시를 받고
119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응급상황 대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폐소생술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와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쳐서 주변에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다. 심폐소생술은 시간도 걸리고 힘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사람에게 119에 연락해 주세요. 자동심박 충격기를 가져오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바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자동심박 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은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원을 켜고 음성 지시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목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입니다. 온몸으로 쥐어짜듯이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주먹을 손으로 감싸고 명치에 대고 누르는 방식으로 복압을 증가시켜서 이물질을 빼냅니다. 네 번째, 여러 가지 응급 상황에 있어서 119를 기다리실 때는 움직임을 최소화하시고 119의 지시를 따르십니다. 자, 이런 방법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평생에 한두 번 만나실 수 있는 상황에서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